LG 이노텍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 대문에 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원가 세계에서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 시대 스루풋 세계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분석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상반기는 매출이 40.7%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꽤 높았는데, 그 속에서도 재고 회전율 상승이 영업이익 유지 원인이라고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1.5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경 뉴스에 중은 이미 한국을 따돌렸다. DX 세계대전에 한국은 뭐하나. 이런 제목으로 또 이 뭐하나 이런 것들이 웬 말이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취지 의도로서의 이 감성적인 그런 제목들을 우리나라 기자들은 좀 뽑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차원 전략 부재라고 어떻게 표현해주면 어디 덧나겠는가, 조금 좀 점잖게들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뉴스 보도 내용은 세계는 지금 DX 혁명이고 새 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DX라고 소개하고 있고, DX 통한 제조 혁신, 공급망 패권 전쟁이 게임 체인저 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한 생산 자동화를 넘어 다품종 맞춤 생산 제조 혁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대전환, DX의 약자로 쓰고 있는데 열풍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QCD, 그 품질, 비용, 납기 등의 효율성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그 4차, 이게 단순 자동화는 3차 혁명인데 요즘 4차 혁명이 결국 DX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 제조 혁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정부 차원의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환경이 그래프를 그리긴 그렸어요. 뭐 그 좀 잘 안 보이지만 한국은 그 여기에 써 있는 것이 그 국가 차원 전략 부재라고 써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이러고 이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민간 주도로 그 미국은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뭐 하냐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은 정부에 대다가 하는 거 얘기인 거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 4차 산업혁명을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뭔가 뭘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도 현재 새로운 그 윤 정권은 민간 주도형 경제를 천명했기 때문에, 과거 이 박정희 시대에 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기업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조금 더 좀 신중히
좀 딴 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 쪽은 이렇게 한미 간의 어떤 호환성 내지는 경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민간 주도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도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국가가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절박한 생존 위협을 느껴야만 변화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이론 경영과 이 스루풋 회계 편집증 환자인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TOC 제약이론 경영을 빨리 도입하는 기업이 생존 확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반해서 원가 회계를 버리고 스루풋 회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요거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스카이 홀딩스 제 자신도 어떤 계속 연구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교류하고 어떤 스루풋 회계의 어떤 세력 형성을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원하고 또 필요하시면은 같이 동참할 그런 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기업이면은 더 이상 더 좋을 건 없고요. 그리고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 자신도 마케팅 홍보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킨 인 더 게임을 요약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스킨 인 더 게임으로서의 어카운팅 요거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위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추구한다. 어, 제약이론 경영이나 저나 이 단순한 해법을 추구하는 종족들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해법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제조원가 회계 세력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먼저 그들을 복잡한 구조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원가 회계가 날이 갈수록 또 회계 기준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원가 회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자 합니다. 학자나 관료들은 쉬운 해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복잡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전에서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해법인 스루풋 회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스루풋 회계는 그래서 책임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좀 거론돼야 되고요. 우리가 권한과 책임은 이 등가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ISO도 심사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 기업은 무슨 책임이 있다. 기업은 무슨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동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책임을 지려면은 행동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행사하는 판관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회계라는 게 결국 평가거든요. 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손익이 어떻게 냈다. 기업의 어떤 활동, 행동, 결과를 이 회계가 판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스킨 인 더 게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인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사회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하무라이법 같은 것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루풋 편집증 환자인 나는 원가 회계 결산 방법이
이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 로직이.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 결산하고 그런 어떤 회계법인 또 재무 회계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원가 회계가 그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회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한번 이 비유를 들어서 스킨 인 더 게임으로서의 어카운팅 이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LG 이노텍을 통해서 조금 이 제약이론 경영과 스루포트 회계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절박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또 한 번의 그 어떤 혁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그 위에 설명하는 것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 판매 가격 상승보다 더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스루프 손익이다. 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해서 WCI 회전율을 상승시킨 것이 그나마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출이 40.7%나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23%밖에 증가 안 한 것은 결국은 매출 재료비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결국 상승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비용은 뭐 날이 갈수록 인플레 때문에 이 상승하는 거고요. 증가하는 거고 20.6%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 스루프 증가보다 약간의 그 차이 때문에 생산성은 그나마 그래도 1%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5,471억 원 나왔는데 이게 원가 회계보다는 67억 원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추정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근데 그 회사는 이 원재료 가격 수치로는 얘기 안 하고 구두 설명인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광학 솔루션 원재료 이미지 센서라는 게 12.1% 상승했고 상반기에 기판 소재 FCCL이라는 게 0.9% 상승했고 전장 부품 IC 등이 22.4%. 그래서 이걸 단순 평균하면은 11.8%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건 가중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이거의 사업 부분별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응되는 그런 매입 금액을 쉽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5조 3천억을 구매를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이 광학 솔루션 원재료 4조 4천억을 했는데 비율이 83.4%죠. 그러면은 이것이 12.1% 올랐으면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가중 평균 인상률은 10.1%, 전체적으로는 12.8%. 그러니까 1% 차이가 있죠. 가중 평균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럼 제품 가격도 구두 설명을 했는데 쭉 이렇게 6가지 아이템을 제품 아이템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카메라 모듈 제품과 반도체 기판 요 매출액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장 부품 IC 등 기타에 들어가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율도 이 회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인상률은 더하면은 4.5% 선 정도 그렇게 4.5% 선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제품 가격이 인상이 안 됐으므로 이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인하됐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4.5%.
영업이익 유지 비결은 오로지 재고 회전율 상승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연간 매출액을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15조 매출액이 일어날 거다 연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재료가 그 상반기에 12.8%가 인상이 됐는데 하반기 생산 재료 비만을 만약 이게 그 B2B 거래라고 가정을 얘기해서면은 5%는 하반기에 그나마 좀 반영시켜 달라. 많이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매출 원가가 이 13조 원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 제조 비용이 13조 원인데 재고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생산 재료비만 5% 올리는 거로 매출 원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원가의 갭이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1억 3,900인데 스루풋에서 기준하는 그 재고의 그 증감액을 반영해서 이것은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 B2B 거래로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견적건이 나왔는데 그거를 1,500만 원에 견적을 냈다. 뒤에 우수리 빼고 그러면은 예상이익이 그 8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냈는데 계약을 그래도 잘해서 1,5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이익은 108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한 8만 원 정도 내려가는 거죠. 조금 더 그 연말까지 욕심을 내서 해 본다면은 5% 매출을 증가시켜 보자, 판매량을. 그러면은 또 재고는 5% 감소한다고 봤을 때 120만 원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냐?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15조가 아니고 14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확인을 해봐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원재료가 12.8% 인상이 됐으므로 하반기 이 판매 가격을 B2B 거래로 또한 비유를 한다면은 1,558만 5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이 경우에 경우도 이 재료비를 5%만 올려주셔.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비례해서 5% 올려주셔.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액도 이만큼 올려달라. 그래서 요 차익만큼 이 가격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고분고분 그 물건을 오케이 해줄 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계다 보니까 결국은 58만 5천 원이 깎인 1,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도 원가 회계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됐는데 이건 70만 원뿐이 안 남으니까 한 30만 원 이익이 적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스루풋은.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하반기 원재료 가격 12.8% 증가했으나 5%만 인상만 수락해달라고 요청해 보았자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계약될 터이다. 줄어든 영업이익을 상승시킬 묘수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인데요. 그것이 딴 거 없습니다. 스루풋율, 마진율은 뭐 그 더 이상 안 올려줄 거로 보고 7.2% 재고 회전율만 증분시켜 보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15.5%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서처럼 12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 1조 2천억 원에 물론 계획만큼
이익이 달성 못했지만은 1조 7천억까지는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결국 하반기에 우리가 그 단순 2배보다도 15.5%를 어떻게 더 매출을 상승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스루프율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 판매 수량을 그 증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거가 있는데 그 뉴스에 또 나온 걸 보면은 어, 아이폰 뭐 14가 출시될 때 그 LG 이노텍이 거기에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그를 통한 패러다임을 통한 그 예측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재고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판매한 거에 의해서 재고 회전율을 돌리면은 결국은 재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WCAI는 42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하면은 결과는 그 재고 회전율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비성분에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50.4%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20.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20%에서 16%로 4% 떨어졌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잔잔하게 있는데 이것을 솔직히 뭔지 제가 합리적으로 추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그 상반기에 4,11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직원 수가 2,861명이 증가가 했어요. 결과적으로 연봉이 좀 깎인 거로 되는데 이게 그 새로 들어온 그 2,861명의 직원이 초임 신입사원들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외주 광고비는 12.8%나 이거를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량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외주 가공비는 그 섭섭지 않게 이 가격의 인상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그 갭 및 총 제조 비용 갭과 같은데 이게 무언지 제 수준으로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LG 이노텍은 그 잔잔한 이런 1억 3,900만 원짜리 정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매우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그 위의 내용을 한번 또 먼저 말씀드리면요. WCAI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게 만듭니다. 분석 경험상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이 하나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만 반증이 되지 않습니다. 인하됐다고 추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재고 회전율이 올랐느냐? 이럴 경우 우리는 다른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됩니다. 논리적인 힘이 여기에서 좀 작용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제가 끙끙거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뿐이 확인을 못한다. 그러나 실제 내부로 들어가서 그 수량으로서의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은 분명히 그 수량으로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할 것이다. 원재료가 올랐더라도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런 그 표현은 그 책임질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실무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 아니면은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 그러면 못 믿어오면은 그 LG 이노텍에 대한 제가 그
수량으로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100% 증명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아주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30.7%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겠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또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매입 지급 속도 지수라고 만들어 놓은 게 0.7일에서 0.6일이면은 그 갭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그런 이 혜택을 본 것만큼 협력업체한테도 대금은 빨리 줬지만 그러나 이 차이가 넓어졌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겠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6,500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 수가 2,581명인가 그 인원이 증가했는데 분명히 그 생산 시설의 증설이 있었을 것이므로 말하자면은 직원 수도 증가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을 올렸다는 얘기는 신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못 팔더라도 일단 그 시운전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평균 임금도 깎이고 보면은 잔업도 안 하고 그랬다면은 수요가 없을 때는 놀렸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LG 이노텍은 적절히 직원 수는 늘렸어도 할 일 없을 때는 놀게 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8,238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수익률로는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올라갔더라도 채권자한테 3,673억 원을 추가로 차입해서 레버리지율은 30.6%. 뭐 아직까지 아주 괜찮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71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익 배당 성격으로 크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최종 1969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익유효금률은 30%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펙스의 6,500억 투자는 종합적인 금액이지만 유형자산에만 6,214억 원이 증설 투자가 됐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35만 8,500원으로 작년보다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진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장부 가격 대비 258%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내역은 LG전자가 40.79%, 연금공단 10% 가까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5%, 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LG 이노텍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절박함이 어떤 제조 혁신을 불러와야 되고 또한 원가 세계를 폐지하고 스루풋 세계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외톨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기운을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